자,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비틀림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 전까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물체를 또는 구조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보면 재료의 길이 방향이 있고, 재료의 나머지 횡 방향이 있고, 그래서 길이 방향과 종 방향과 횡 방향에 대해서 힘으로 들어오는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힘으로 들어오는 것과 이것을 회전으로 만드는 운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종방향의 직선, 종방향에 들어오는 힘,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재료를 파괴시키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 네 가지에 따라서 네 가지를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응력을 계산하고 변형률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후계 법칙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축방향,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을 했었고, 10장은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을 운동을 했었고, 지금 보이는 11장은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이 아니고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을 먼저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부리는 형태가 될 건데, 왜냐하면 이제 횡방향의 이 힘은 전단인데, 전단은 지난 8장에서도 잠깐 하긴 했지만, 그것을 좀 정의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책에서도 보면 12장 보속에 있는 이 전단력에 대한 전단력도 모멘트도를 정의를 하고 나서 13장에 가서야 그거를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굽힘까지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횡방향에 들어온 힘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전에 있던 문제를 복습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복습 전에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테이블 이제 두 개를 채운 거예요. 두 개를 테이블 전체로 보면 이제 두 개를 채운 건데 이 테이블 두 개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지금 종방향에 대해서 여기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축하중이었죠. 그죠? 축하중. 종방향에 대해서 이제 힘이 들어온 거고, 종방향에 대해서 이제 회전 모멘트가 들어온 형태. 이게 토크였죠. 그죠? 여기는 이제 토크가 되는 거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하중이란 걸 표시를 하면 여기는 하중 P가 되고 토크 T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따른 응력을 구하면 응력은 수직 응력이 되고 P 나누기 A, 이쪽은 전단 응력이 되고 타우는 J2분의 TC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변형률을 정의를 하면 여기는 수직이고 L분의 델타량, 여기는 감마고 L분의 로 파이라고 했었죠. 그죠?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지내보면 길이 L이고 이게 감마고, 그죠? 이게 이제 파이가 되고 이게 로가 되니까 L 곱하기 로 했던 요 길이가 로 파이하고 똑같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하고 이 두 개의 변형률에 대한 관계, 이 테이블은 무조건 외우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관계식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후계 법칙이었죠. 이 엡실론, 여기는 타우는 G 감마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델타량만큼 늘어나겠죠. 이것이 A2분의 BL로 나타내질 거고, 비틀게 되면 이것은 각도가 생길 거고, 이것은 J분의 TL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요 두 칸이고, 이제 말하는 여기 굽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이제 여기 횡방향이 남아 있겠죠. 횡방향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는 회전부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휘임이라고 하는 거고 모멘트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써보면 시그마는 i분의 mc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엡실론은 마이너스 로분의 y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시그마는 이 엡실론이 될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구부리게 되면 어떤 공률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원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2분의 m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들어오는 힘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단력이 이제 전단력 V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 두 개를 했었죠, 그죠? 두 개에 대해서 이쪽 부분의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틀림에서 이제 10점 25번 문제가 지난 시간에 주어졌는데 여기서 보면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샤프트로 되어 있고 G값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T인데 뭐냐면 앵글을 5도를 만들게 되는 끝에 5도 이 재료는 이제 AL이고 그래서 G값이 주어져 있네요. 3.9 곱하기 10의 6승 PSI 정을 주어져 있고 지금 이거 보면 파이가 5도 그러니까 이거를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겠죠. 5도니까 밑에 180도 곱하기 파이 라디안으로 쓰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앵글 오브 트위스트 5도를 만들 일단 토크 T부터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는 JG분의 TL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가 L이고 그 다음에 G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J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J는 이게 파이프 형태니까 J는 2분의 파이의 C2의 4제곱 마이너스 C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의 C가 지금 보면 밖에 0.75 5의 4제곱 마이너스 0.5의 4제곱 인치의 4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J 구했고 G도 구했고 이렇게 보면 파이는 여기서 보면 어떤 숫자의 인치의 4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니까 이제 3.9의 10의 6승의 PSI는 LBF 나누기 인치 제곱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T를 구하고 곱하기 길이는 4피트 피트니까 이걸 인치로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략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피트는 30cm 정도고 인치는 한 2.5 1cm 정도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1피트가 이제 12인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곱하기 12인치가 되겠죠. 그죠? 피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2개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3개 없어지고 그러면 요쪽 값은 이제 라디안이 될 거니까 그러면 요 토크에 지금 현재 이대로 보면 단위가 LBF 곱하기 인치가 되면 남아있는 게 요 인치고 LBF니까 요 상태 그대로 계산기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T는 요 그대로 이제 계산 나머지는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 토크가 2.83 킬로파운드 인치 1000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구한 게 보면 angle of twist인데 T가 solid인데 same length하고 cross sectional area가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보면 할로우의 에어리어를 보면 파이 r 제곱이니까 0.75의 제곱 빼기 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솔리드 형태가 되면 솔리드가 되려면 이게 파이의 어떤 r 제곱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때 R은 R은 구해보면 0.5590인치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J 값을 구하면 되니까 J 값이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2분의 파이의 R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파이는 JG분의 DL.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식 쓰면 되고, J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때는 J는 원밖에 안 다뤄요, 지금. J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생긴 이러한 J들은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된 토크가 이런 형태에 걸려 있을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식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전에 보면 원이라는 가정 하에서 원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들을 가지고 이식들을 유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도에서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원의 J는 뻔하니까 2분의 파이 R 4제곱 또는 C의 4제곱 되니까 이것을 외우면 돼요. 이것만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same 토크 t니까 이걸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2.83 APS 곱하기 인치 곱하기 길이 똑같고, 그하고 J 값은 2분의 파이 곱하기 0.559의 4제곱 이거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대로 풀면 되니까 이러면 26.89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 10의 -3승 라디안. 그러면 라디안이니까 끝에 도가 나오려면 당연히 곱하기 라디안 분의 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곱하기 라디안은 파이 라디안이죠. 그때 각도는 180도니까. 이렇게 해서 풀면은 대략 한 13도 정도가 나오네요. 답으로는. 자, 이렇게 풀면 되고,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 뭐 회전이라는 것만 좀 고민만 해주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드릴을 이용해서 이제 오션 플로어에 대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보면 깊이가 5000피트라는 것은 길이가 이 시추 파이프의 길이가 5000피트라는 거겠죠. 그리고 8인치 다이아미터의 드릴이고, 파이프가 여기서는 이제 그냥 솔리드 형태가 되겠네요. G값 주어져 있고, 이게 직경 D가 8인치, 이거의 D가 8인치라고 되어 있는 거고, G값 주어져 있고, 그래서 to complete revolution이에요. 그죠? 2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이를 주어졌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파이가 2회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2레볼루션이죠. 두 번들 한 번 도는데 돌아가는 각도는 360도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2파이 각도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파이가 라디안만큼 돌아가는 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회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드릴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러는 거는 시어 스트레스는 J분의 DC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파이가 주어진 거고, 그래서 파이를 써보면 여기는 JG분의 TL이 되니까 여기에서 같은 T를 여기서 지금 T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J 값은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값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T 나누기 J를 쓰게 되면 L분의 파이 G가 되겠네요. L분의 파이 G가 여기 될 거니까 여기다가 파이 L G C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면, 그러면 4파이 라디안에다가 곱하기 11.2 곱하기 10의 6승 PSI
다가 PSI는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나누기 인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C니까 요 뒤에 절반 4인치가 되고, 다음에 길이가 5000피트 인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거 없어지고 나서 요거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9.38 KSI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뻔하게 요 식하고 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과의 관계에서 구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솔리드 브레스 로드 AB 같은 경우에는 황동이 되고요. A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G값이 39GPa, 그 다음에 BC는 27GPa일 때 지금 이렇게 서로 접착해 놓고 나서 앵글 오브 트위스트의 B하고 A에서 이건 지금 파이가 우리가 똑같이 길이 나눴을 때처럼 똑같이 전부 다 나누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였다, 그죠? 그래서 보면 TLJG를 AB에 대해서 TLJG를 이제 BC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토크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똑같이 돼 있고 길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토크만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을 거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각의 각도를 구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된 게 파이 A의 각도겠죠. 그죠? 그래서 BC 부분 요거만 하면 이게 파이 B가 되겠고, 요건 이제 AB만 따로 돈 거니까 파이 A는 전체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파이인데 A점이 돌아가는 건데 B점을 고정했을 때 각도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대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대로 계산해주면 180Nm 곱하기 길이 250mm, J 값은 이게 30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C 15의 4제곱 mm의 4제곱 곱하기 G값 기가파스칼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겠죠. 여기 이쪽과 똑같이 전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토크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길이 320mm 이거고, J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이게 36이니까 절반 18의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곱하기 여기는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두 개 없어지고 뉴턴하고 미터까지 해서 킬로뉴턴이 없어지겠네요. 같이 없어지면은 여기 지금 제곱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기만 쓸 때는 180 곱하기 250 곱하기 15의 4제곱 곱하기 39 이렇게 될 것이고, 뒤쪽은 똑같이 보면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면 이렇게 구한 값은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라디안이 되고, 뒤쪽 거 BC 쪽에서는 12.9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3승 라디안
밑에서 요 값은 우리가 각도로 고치면 0.741도 그죠? 곱하기 180도 나누기 파이 라디안 이렇게 지워지게 만들어 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파이 a 전체 파이 a를 전체를 다 더한 것은 들어보면 이거 두 개 더한 거고 27.4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라디안 이 되고 이 값은 1.573도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33번을 잘 모르겠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33번, 34번은 다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풀이 방식에서 당연히 이 순서를 두긴 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솔리드 스틸 샤프트가 있고 G값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커넥팅 기어스가 돼 있고 RB가 20mm고 RC는 60일 때 이 A점의 로테이트 토크가 A점에 75만큼 줬을 때 75Nm를 줬을 때 돌아가는 각도를 구하시오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에서 토크를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유 여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는 여기는 이제 고정이 아니라 어떤 베어링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이 샤프트가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어에 맞물려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서 걸려 있는 이 토크가 여기에 TA가 걸리게 될 건데 토크가 이쪽으로 다시 토크를 전달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쪽 큰 기어 C가 있고 작은 기어 B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물리게 될 건데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토크 A를 주겠죠. 그러면 요 두 개 사이에 요 부분에서는 두 개가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를 주니까 그냥 요 이가 요 이를 밀어내겠죠. 이쪽으로. 그럼 이도 안 가려고 이를 작용 반작용으로 밀어내겠죠. 그러면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지점에 힘이 있고 여기는 이 지점에 이렇게 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RC고 이게 RB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 F는 똑같고 그래서 토크가 작은 기어에서 큰 기어로 토크가 전달돼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달된 넘어간 토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쪽으로 도니까 당연히 이게 이쪽 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자유예요. 여기는 베어링이니까 이 값은 자유롭게 회전하는 거예요. 자유회전이 일어나고 이제 허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크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비틀어짐이 생기겠죠. 바이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D점은 고정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바이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게 TC니까 처음에 보면 TA가 있고 이것이 기어 B에 그대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기어 B에 작용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어 C하고 작용 반작용이 생겨서 TC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쪽으로 기어 C에 작용하는. 근데 기어 C에 작용하는 이 TC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CD에 대해서 각도를 만드는 거죠. 각도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발생된 각도는 기어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맞물림 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 B라는 놈이 생기겠네요. 그럼 이제 이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났겠네요. 파이 B가.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점의 각도니까 그러면 A에서부터 B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도 역시 B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정이 되는 거죠. 이 형태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파이 A는 요거 두 개 사이에 A인데 B를 고정을 해놓고 A를 돌리는 각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체 각도는 이 각도에다가 요거 두 개 사이에 생기는 각도에다가 이 각도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풀면 되니 여기서도 실제로는 이제 토크 TA를 가지고 F에다가 RB만큼 곱해지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토크 TC는 F 곱하기 RC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TC니까 F 곱하기 RC고, 그러면 여기서 F는 RB분의 RC의 TA. 그러니까 요 밑에 건 20이고 위에는 60. TA니까 3배의 TA가 되겠네요. 그래서 TC는 3배의 TA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죠. 당연히 기어가 큰 쪽으로 가면, 커지는 쪽으로 가면 토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TA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어비를 3배로 크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3배 큰 토크가 발생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이 될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보면 요거 그대로 하니까 3 곱하기 75 뉴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이게 1번이죠. 여기 0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 C가 만들어지겠네요. 2번, 이게 2번. 그럼 여기 있는 토크 TC가 있으니까, TC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요 봉이 각도가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파이 C를 구하면 되는데 J분의 TC 곱하기 L. 대신에 기울어진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CD가 되겠죠. 지금 J는 또한 여기 24짜리니까 이것도 CD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TC 곱하기 LSD 여기서 주어져 있죠. 그죠? 400으로. 그 다음에 요 값은 2분의 파이에다가 24 12의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곱하기 G, 여기는 77. 이렇게 하면 TC 요걸 넣고 L 요것도 지금 보면 400이니까 이렇게 하면 파이 C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봅시다. 계산을 하면 실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사이에 400. 자, 제곱. 그래서 지금 킬로뉴턴 아까 이거 이렇게 다 없앴죠. 그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될 거니까 3 곱하기 75 곱하기 400 곱하기 2 나누기 파이 나누기 12의 4제곱 나누기 77. 그 다음에 0.0358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엔지니어용으로 누르면 이제 35 곱하기 35.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라디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는 요 각이 맞물려서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크고 작은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이쪽 편으로 각이 지금 파이 C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하고 여기 2는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거니까 이 원주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지금 파이 B라고 하면 이게 RC고 RB가 되니까 3번째, 세 번째 원주 길이가 똑같아요. 원주 길이 L은 이쪽에서 보면 RC의 파이 C, 이쪽에서 보면 RB의 파이 B.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파이 B를 구하면
이렇게 보면 RB분의 RC 똑같죠, 그죠? 위에 있던 요거하고 그 다음에 파이 C 그렇게 되니까 3배 곱하기 요 값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구한 파이 B 이게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여기 있는 요 4번 구하고 요 전체로 5번을 구하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봉이 여기서 보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고정돼서 넘어왔으니까 요 봉이 돌아가는 값을 구하면 되니 여백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4번에서는 보면 여기서는 이제 파이에 A인데 B가 고정돼.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돌아가는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J G분의 TL 인데 여기에 걸리는 T니까 아까 전에 여기 걸려있던 TA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J는 여기는 다 AB인 거고 그렇게 하면 여기 75 뉴턴미터에다가 곱하기 500 밀리미터에다가 J 20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G값 이렇게 하면 따라서 4번을 구한 값은 AB를 구하면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라디안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회전되는 시점의 회전은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거 3 곱하기 여기 보면 35 더하기 31 정도가 되겠네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34번은 Assemble Results in Radius Gear B가 increase to 30 이게 지금 30이 되는 거예요. 30mm가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다 아니까 TC를 구하면 RC 나누기 RB의 TB 또는 TA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2배잖아요. 그죠? 2배 곱하기 75Nm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하면 150Nm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할 거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TC를 구했으니까 요거 사이에 각도를 구하면 되죠. 파이 C 굳이 나눈다면 D의 고정인 거죠. 그죠? 그러면 JG분의 TL이 되니까 TC 곱하기 L 아까 여기 400 그대로 J는 그대로 24니까 2분의 파이에 곱하기 12의 4제곱 밀리미터의 4제곱 곱하기 G도 아까 전에 77 그러면 아까도 보면 이 값들이 다 지워졌죠. 그죠? 이렇게 다 지워져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거에서 넘어온 파이 B는 요거에 RC 나누기 RB의 배만큼 돌아와요. 그럼 2배 곱하기 이 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넘어가는 게 1번 이게 2번 다시 돌아오는 게 3번 이게 4번 파이 A 나누기 B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20이니까 10 기가파스칼이고 토크는 이쪽 편 A쪽 75Nm 곱하기 500 이 값이 그대로 다 지워졌죠. 단위가 이대로 싹 그리고 따라서 5번을 구하면
바이 AB에다 더하기 바이 B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구하면, 이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은 이제 대표 문제야, 대표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쪽에서 했던,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재력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 무조건 암기하고 값을 넣어서 풀 수 있고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1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시 순수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지금 보면 역도선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역도선수가 이렇게 들면 역도의 바벨인가요? 봉에 이제 보면 가운데 부분에 순수한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뭐 사인펜을 보더라도 이렇게 양쪽 끝에를 잡고 이제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휘는 거죠. 이게 지금 휨이거든요. 근데 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휨 안에는 여기서 지금 순수 휨을 다루고자 하는데, 순수 휨 말고 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 물체 안에 휨도 있지만 전단도 있기도 하고, 이 토크도 작용을 하기도 하고, 축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보통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휨이라고 하는 거는 휨하고 순수 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 전단력, 내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미는 이런 전단력, 이렇게 잡아당기는 전단력, 이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봉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끝을 잡아놓고 여기를 힘으로 누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 자체는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게 되죠. 휘게 되는데, 이 안에는 순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힘 더하기 전단력이 같이 작용을 해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힘 모멘트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다만 책에 있듯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역도선수처럼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는 순수 힘 부분적으로 이제 일정한 힘이 또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역도선수가 또는 지금 제가 했듯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역도선수라고 보면 옆에 끝에가 이렇게 웨이트가 달려 있죠. 그죠? 웨이트가 W가 이렇게 달려 있고, 또 반씩 달려 있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위에를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보면 요 거리는 지금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르면은 이렇게 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니까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오겠죠. 들 때. 그래서 정확한 거리로 딱 맞춰서 할 거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B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을, 실제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을 딱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Y 방향으로의 힘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F가 W가 되는 거고, 왜 한쪽 손에 한쪽의 무게만큼 이제 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W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웨이트하고 나의 손하고 사이에 있는 요 구간 내에서 어떤 게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요 구간 내로 보면 끝에 질량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달려 있고, 요만큼 지금 거리가 요만큼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전체는 B이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작용하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를 자른 거예요. 잘랐으면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나중에 쓸 때도 쓰게 될 건데, 전단력과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F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2차원 부분을 잘라냈으니까 자유물체도로 보면 2차원상이니까 힘 2개, 모멘트 하나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V는 W 나누기 2의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정리해서 보면 W 나누기 2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W 나누기 2만큼 V가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 값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말하는 전단력이에요. 전단력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모멘트 평형식을 보면 아니면 이제 힘의 평형식에서 보면 F는 이 값은 0이 되겠죠. X방향은 X방향이 0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힘 평형이 되는 거고 이제 모멘트의 평형을 보면 요 모멘트인데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요 지점 여기를 이제 X라는 지점이라고 해요. X라고 해서 이 값이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0으로 보면 요 지점 기준으로 보면 W 나누기는 이렇게 돌리겠죠. 이 지점을. 그래서 이거 같은 쪽이니까 W 나누기 곱하기 X만큼의 모멘트가 걸릴 거고 V는 이걸 통과하고 나머지 W, 요 M은 같은 쪽이니까 더하기 M은 0이 될 거예요. FX는 0이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보면 따라서 이제 MX, 요 X라는 위치에서의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W 곱하기 X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전단력은 지금 항상 W 나누기 2로 위쪽 방향으로 일정하고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X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0이지만 여기에서는 2분의 1 WB만큼의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구간 안에 봤을 때는 전단력도 존재하고 모멘트도 존재하고 그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지금 전단력도 있고 지금 모멘트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여기 두 개 요 사이를 봅시다. 요 사이를 보려면 W 나누기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지금 얘가 F 나누기 2인데 이게 지금 W 나누기로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잘려져 있고 여기는 B고 여기서만큼 X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쪽 똑같이 아래쪽 V, 이쪽 F에 이쪽 모멘트 M이라고 이렇게 두면 보면 Y 방향의 힘의 합 Y방향의 힘의 합을 0으로 놓으면 여기서 보면 이게 있고 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W 나누기 위쪽으로 플러스 W 나누기 2 마이너스 V는 0 이거 두 개 없어지니까 따라서 V는 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단력이 2분의 W만큼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요 라인을 넘어오면서부터는 지금 전단력이 없어요. X에 대해서 무관해졌어요. 물론 fx는 역시 0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f는 0이죠. 이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보면 요 지점의 모멘트를 봅시다. mx라고 해서 0으로 해서 모멘트의 평형식을 두면 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돌리죠.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에 w 나누기 2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더하기 x 여기 x니까 있고 그 다음 f 나누기 2도 모멘트를 돌리겠네요. 요만큼 길이만큼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마이너스에 w 나누기 2 곱하기 x만큼 그 다음에 나머지 더하기 mx가 그대로 남아있겠네요. 그죠? 같은 방향 이거하고 같은 방향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 x하고 이 x가 지워져요.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w 나누기 2에 b만큼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방향을 보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수죠. 상수. x에 따라서 무관. x에 무관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x에 무관하다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이 x가 요거에 이 힘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재료가 있을 때 이쪽 편에 지금 이렇게 걸린 거니까 이쪽만큼 W 나누기 2에 B만큼 걸릴 거고 이게 걸리니까 반대쪽으로 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A고 B, C, D라고 하면 이제 CD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구간 내에서는 이러한 휨만 작용하니까 모양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역도로 무게를 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역도 선수들을 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모양하고 모멘트 방향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 CD 구간 내에서만 보면,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순수하게 지금 이대로 보면 휨만 발휘하는 거죠. 휨만 존재하는 거죠. 모멘트만. 왜냐하면 전단력이 0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발 놓고 나서 여기다 힘을 주면 여기쯤 이렇게 잘라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P라고 하면 이쪽 이제 V, 이쪽 M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P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M은 이거 같으니까 M은 마이너스 PX가 되죠. M이 있고 이거하고 요렇게 돌린 거하고 평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멘트가 전단력하고 모멘트가 같이 존재하면서 모멘트 값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와 같이 이런 역도선수와 같은 문제가 가운데 부분에 순수 휨만 존재하니, 그럼 우리가 일단 이 순수 휨만 다루어 보자. 복잡한 걸 제외하고 일단 순수 휨만 먼저 다루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보면, 책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 책에 이제 이런 형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진 11.1과 같이 스포츠용 이륜 마차에서 후륜 축의 중앙 부분은 순수 휨 상태이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걸 받치고 여기에서 누를 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요거 사이에서는 순수 휨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수 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걸로 보면 469페이지에 보면 4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옆에 이 접착제로 붙이는 데 쓰는 강봉 클램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강봉 클램프를 이렇게 보면 클램프인데 이렇게 두 개의 목재 두 개를 맞추어 놓고 클램프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조아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재인 거고 이게 클램프죠. 그래서 클램프를 누르고 있는데 클램프 요 부분에서 보면 클램프를 이쪽으로 꽉 누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클램프만 보면 이제 클램프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클램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클램프가 목재를 누르니까 목재는 어떻게 하냐면 클램프를 밀어내요. 그죠? 목재가 클램프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힘으로 양쪽으로 밀어내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꽉 잠궈서 누를수록 이쪽이 이 가운데 있는 목재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 클램프를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밀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양이 보면 여기서 본 모양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게 과장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과장에서 그리면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야기 뭐냐면 가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모멘트가 걸린다는 건데 실제로 뭐가 더 걸릴 거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자르면 되죠. 실제로 저 안에 어떤 게 걸리고 있을 것이냐 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르면 되니까 잘라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중 P만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냈으니까 여기는 F 이걸로 보면 Y 이걸로 보면 FX 그 다음에 모멘트 Z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물체도가 되고 프리바디 다이아그램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형식을 쓰면 되는 거죠. 평형식을 쓰게 되면 여기서 보면 fy는 p가 되고 fx는 0이 되고 모멘트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두면 되니까 p 곱하기 여기가 l이라고 그러면 길이라고 그러면 mz하고 p에다가 l이 같은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p 곱하기 l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경우도 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경우는 전단력이 아니고 이 모양으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돼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단면에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방향으로 P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면에 재료의 종방향의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뭐냐면 축하중이 작용되는 거죠. 축하중이 작용되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수직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그림으로 보면 또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아까 내가 이쪽으로 그렸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려보면 이쪽으로 돼 있는 게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모멘트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떼고 PL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순수 힘하고 이때는 축하중하고 같이 작용을 하죠. 여기서 보면 모멘트 힘하고 전단력이 작용을 하고 여기 이 문제에서도 보면 이 전단력하고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와서는 전단력이 아니고 수직하중하고 축하중하고 그리고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재는 지금 보면 이렇게 휘겠네요.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모멘트 이렇게 휘고 잡아당겨질 거니까 지금 이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부재는 여기는 이렇게 모멘트하고 늘어나는 거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 있는 시 이렇게만 보면 실제로는 이제 순수 힘만 다루기에는 순수 힘만 다루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복잡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순수 힘만 일단 다룰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순수 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순수 힘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순수 힘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부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부재 모양이 이 단면이 일정하고 단면이 이쪽 방향 쭉 일정하고 부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겠죠. 단면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3차원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에서 요 가운데 이렇게 잘려 있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이제 G축이 되겠죠. 그죠? G축이 되고 이쪽 위쪽 방향이 Y축. 이 재료의 종방향을 X축이라고 봤을 때 G축에 만들어져 있는 평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평면상에 있는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걸로 부호까지 생각해서 이름 첨자까지 생각한다고 보면 MZ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Z가 될 거고 MZ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방향에 이제 MZ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MZ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붙여놓긴 했는데 MZ가 존재하면 이 MZ하고 여기 있는 단면에서 나오는 응력하고 그래서 이 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멘트 때문에 만들어지는 힘들과 평형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평형을. 그래서 이제 평형식을 일단 먼저 다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평형식에서 보면 이 모양에서 보면 요쪽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자르겠죠. 그죠? 단면을 자르면 단면에서 튀어나오는 쪽 방향은 우리가 시그마의 x라고 쓸 수가 있겠죠. x축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평면상에서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응력은 타우의 x의 y가 되겠죠. x의 수직인 면에서 y 방향. 이쪽도 보면 타우의 x의 z가 되겠죠. 이 평면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은. 지금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은 유도를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식 전체를 이 뭐냐면 굽힘이라고 하는 모멘트가 주어지면 과연 시그마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 유도하는 거를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i분의 my의 마이너스라는 이 식을 유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식만 쓰게 될 거고 일단 유도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델타 A를 곱해주면 각각에다가 델타 A를 곱해주면 힘이 되겠죠. 그죠? 힘이 되죠. 그래서 X방향의 FX, X방향의 힘 성분은 요 시그마 X dA를 뭐냐면 이 단면적 전체 A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되는데 이쪽 편에 모멘트 밖에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y방향 성분으로 보면 y방향은 요 타우 xy가 있는 거죠. 타우 xy의 da가 위쪽 방향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역시 전단력이 없어요.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 z방향 성분은 여기서 보면 타우 xz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이것도 역시 이쪽 방향으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평형에 의해서 요 세 식이 나오고 그리고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밑에 세 식이 나오는데 모멘트 평형을 보면 x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 x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 시그마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 끌어내는 쪽은 잡아 끌게 되면 이런 형태의 회전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y축 방향의 회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쪽 방향의 회전은 만들면 이렇게 돌게 되니까 이 x축을 돌리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팔 길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그러니까 이게 y가 되겠네요. y. 그러니까 타우 xy의 xz에다가 y를 곱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돌게 되니까 이 지금 시그마 x로 봐서는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타우 xz에 y 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 방향 타우 xy가 요 길이 z에 곱해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겠죠. 그죠? 그게 지금 이쪽 방향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mx에다가 마이너스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 타우 xz의 델타 a에다가 곱하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y 에다가 위쪽 요 부분은 같은 쪽으로 들리게 되니 요것도 지금 보면 위쪽 방향이니까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방향, 이거는 이쪽 방향, 두 개 방향이 반대네요. 그죠? 아까 이거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방향이네요. 그죠?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마이너스에 이걸 타우의 xy의 델타 a의 곱하기 z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mx도 결국은 0이에요.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을 보면 마이너스 타우 xy의 d 요 z에다가 타우 xz의 y에다가 dl을 한 것이 0이 되는 거죠. 그게 x축 방향의 모멘트인 거죠. 그 다음 y축 방향의 모멘트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 x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그마 x인데 시그마 x 값까지 z까지가 8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da를 해주면 이게 my가 돼야 되는데 my가 여기 안에 따로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다음 이제 지축 방향의 모멘트를 구해보면, 지축 방향으로 모멘트를 구해보면 지금 이 시그마 x만이 이 지축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 단면이 있고 이쪽으로 시그마 x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z, 이 길이가 z가 아니고 y가 되니까 이 길이가 지금 b가 y가 되니까 이쪽 z축으로 보면 이 힘이고 팔 길이니까 이렇게 돌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mz라고 생각하면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mz는 마이너스 y의 시그마 x의 d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가 양이 되면 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식이 지금 총 6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총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지금 y 성분하고 z 성분에 대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또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조금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mz가 주어졌을 때, 또는 시그마 또는 타우들은 과연 어떤 값을 나타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전체들 중에서 관계 있는 식은 이 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z가 마이너스 y 시그마 x의 dA 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럼 이 시그마 x를 알아야지만 이 적분식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그마 x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시그마 x를 다 더하면 0이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x에다 z를 곱해서 더해도 0이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시그마 x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단면이 대칭이었어요. 단면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양쪽이 대칭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복잡하니까. 거기서 시그마 x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x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이가 뭐냐면 z 값이죠. 그러면 시그마 x에다 z를 곱하면 이렇게 돌리고 이쪽도 이렇게 돌리게 되죠. 반대로. 그래서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똑같으면 이 z에다가 시그마 x를 돌린 크기는 동일할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값은 이게 0이 된다는 것은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 자체가 이걸 만족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 단면이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순수 힘일 때. 순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힘일 때죠. 지축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이 y축 방향의 모멘트 평형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칭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똑같이 지난번에 이 비틀림을 했을 때 우리가 단면이 일직선으로 있다, 서로 이 넘나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변형 양상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은 이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재료가 보면 재료가 이렇게 돼 있던 모양에서 이렇게 굽힘을 받아서 모멘트로 해서 굽힘을 받으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단면에다가 이렇게 일자 라인을 꺼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자 라인을 쭉 꺼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단면이 지금 현재는 대칭이고, 이 대칭면에 지금 모멘트를 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모멘트가 있으면 여기를 자른 이쪽 단면에서도 보면, 자, 여기에 지금 모멘트가 있고
이렇게 뭐 이쪽 단면에서도 당연히 평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m과 똑같은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단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모멘트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같이 모멘트가 있어야지만 평형이 되겠죠. 그러면 요 단면에서도 모멘트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동일하고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해요. 발력 모멘트가.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각각 잘라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모멘트 m이 작용하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다 작용하고.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눌러지면 만약에 이렇게 변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정도로. 그럼 이것도 똑같고 다 똑같이 이 모양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전체 모양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각각 요 단면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해 놓은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변형이. 그러면 다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것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똑같이 보면. 똑같이 사이즈 조금 다르네. 이렇게 똑같이 놓고 나면. 그러면 쭉 어떤 모양이 될 거냐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재료에다가 단면에다 그어 놓고 나서 단면에 정확한 대칭되는 면에다가 모멘트를 주면 이 모양은 지금 일정한 위쪽 길이는 똑같이 줄어들고 요 길이가 줄어든 양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고 요 길이는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어디에 놓을 거냐 하면 이러한 어떤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렇게 보면 원의 어떤 중심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원의 일부로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예요. 모양이 다 똑같을 거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모양 선에서 A, B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A'에 B'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굽힘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위에는 눌러주는 거고 아래쪽은 잡아 당겨주는 거니까 위쪽은 줄어들게 되고 아래쪽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쪽은 당연히 줄고 여기는 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는 원래 길이하고 똑같은 데가 있겠네요. 돈 위치가 일단은 생길 거고. 자, 요 하나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책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단면이 이 단면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지하지 않고 만약에 이 두 점이 있었는데 이쪽 점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단면이 일자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쪽 점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래 그대로 유지했는데 일자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옮겨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만약에 이 점으로 옮겨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도 모멘트 m이 똑같이 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고 그러면 A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똑같으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B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봐서도 당연히 같은 형태의 모멘트니까 이 모멘트 똑같거든요. 자기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반대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죠. A 쪽으로 가면 다 가버리는 거고 B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B에도 같이 오게 하려면 항상 같은 위치에 자기 원래 위치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점은 변형 후에 이 라인 선상에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똑같이 선상에 같이 존재하고 이 변형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이 점은 원을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이제 이 줄어들고 원태형이고 이동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 라인은 이 라인 상은 여기 있던 이 라인은 이 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가운데 있던 라인에서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있었어요. 새로 세워진 라인들은. 근데 이 새로 세워진 라인들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직각 나머지 라인들은 이렇게 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단면이 이 모양은 그대로 이게 지금 원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원의 이 중심 반경이랑 원주가 되겠죠. 이건 일부의 원호가 되겠죠. 그 사이는 항상 직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상에서 항상 직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 이 상황에서 이쪽이 지금 x축이고 이쪽이 y축이죠. 근데 이 상에 지금 타우 만약에 xy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기울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각을 계속 90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평면상에. 그 이야기는 감마 xy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xy가 0이라는 거는 뭐냐면 g를 곱해줘야 되니까 타우의 xy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우의 xy가 0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0이죠. 순수 휘밀 때는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 위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위쪽 부분도 역시 변형을 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그대로 직각이라는 거죠. 똑같이 이게 직각일 거예요. 따로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위에서 봤을 때 역시 이 모양이 그대로 직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위쪽에 있는 변형은 감마의 x의 이쪽 z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변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역시 0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타우의 xz도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도 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했던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0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 되고 성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도 만족을 하게 될 거고, 요거는 아까 전에 대칭이라는 걸 설명을 해줬고, 그러고 나면 남는 성분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남는 게 이 다음 설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앞에 식에서 보면 0이 아닌 성분은 시그마 x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x의 da가 0인 거고, mz는 마이너스 y의 시그마 x의 d인 거고, 이거 두 개만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계산했더니 타우 xy, 타우의 xz들은 다 0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x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일축 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쭉 올라가서 원의 일부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굽힘을 하면, 굽힘인데 뭐냐면 순수 힘이 되면 이거는 원의 일부로 변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굽힘을 굉장히 많이 주면, 이렇게 돼 있던 걸 굽힘을 많이 주면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원의 일부로 변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각 이렇게 어떻게 자르든 간에 요 안에서도 같은 크기의 모멘트가 걸리기 때문에 요 각각의 변형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 변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원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5분의 일부가 되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딘가에는 다시 색깔 넣어봅시다. 어딘가에는 뭐냐 하면 길이가 원래 길이하고 동일한 길이에 원래 초기 길이가 L0였다라고 하면 요 길이가 L0 되는 게 존재할 거예요. 위쪽은 줄어들고 아래쪽은 늘어나게 될 거니까 어딘가는 일정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위아래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동일한 그러한 선 또는 면을 우리가 중립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길이가 변하지 않은 거죠. 길이가 변화하지 않은 면 또는 이렇게 이것만 보면 선이 되겠죠. 중립선, 중립축, 중립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중립축과 중립면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굽힘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멘트는 우력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모멘트 우력이 되면 누르고 나오고가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위쪽은 눌리고 아래쪽은 늘어나니까 인장과 압축이 밑에는 인장, 위에는 압축이 존재하고 그래서 중립면이 존재한다. 즉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시그마 입실론 x가 0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원래 길이가 여기는 원래 길이를 L 또는 뭐 L0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L로 했네요. 그래서 원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이 옆쪽에서 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 보면 중립면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중립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쪽 방향이지 이쪽 튀어나오는 쪽이 우리가 이 화면 보이는 쪽이 지축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립면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좌표가 어디다 올리냐 하면 중립면 위에다가 x와 길이 방향으로 x와 중심 센터의 방향으로 y축을 만들어요. 자, x는 뭐냐면 xy 지축인데 여기서 원점이 뭐냐 하면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중립면 위에 있어요. 중립면 위에. 즉 길이가 변하지 않는 중립면 위에다가 좌표계를 두고 x는 소재의 종방향 또는 길이 방향이고 y는 이제 이렇게 보면 높이의 방향이 되는데 높이가 뭐냐 하면 요 센터 되는 중심점 방향이고 z는 z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센터로 놓고 나서 이 중립면까지의 거리를 센터에서부터 중립면까지 반지름이 있겠죠. 이게 원이니까 거기까지를 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멘트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타와 로가 생기는 건데 이 길이가 L이니까 L은 로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위쪽 길이 봅시다. 여기서는 L인 거고 L이 로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보다 위쪽 Y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Y만큼 이렇게 해서 Y만큼 떨어져 있는 그래서 Y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요만큼이 Y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로였고 여기까지가 로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Y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서의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고 L'은 로 마이너스 Y 곱하기 세타라고 정의가 되겠죠. 이쪽 면이. 그럼 자 JK의 요 라인 JK의 변형을 봅시다. 그러면 델타량은 뭐냐면 원래 이것도 길이는 L이었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L이었으니까 나중 길이 L 프라임, 원래 길이 L을 빼주면 이거에다가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빼면 델타는 마이너스 Y의 세타가 돼요. 그러면 원래 길이가 L이었고 나중 길이의 변형 델타량이 마이너스 Y 세타인데 여기서 변형은 뭐냐 하면 일축응력 상태예요. 시그마 X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변형률은 입실론 X가 되겠죠. 그렇지? 변형률의 정의는 L분의 델타인 거고 그러면 L분의 요거 두 개 차이인 Y 세타 하게 되면 L은 원래 로 세타니까 이렇게 되고 세타끼리 없어지면 마이너스 로 분의 Y가 입실론 X가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재료의 종방향의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축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일정했죠. 이런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봤죠. 생배낭의 원리 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종방향의 변형률은 뭐냐면 중립면에서의 거리 y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이건 상수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변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입실론 x가 0인 데가 어디냐 하면 중립면 또는 중립축이 되는 거고 입실론 x 종방향 변형률은 뭐냐면 이 y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거예요. y는 뭐냐면 중립면에서부터의 거리 y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여기까지가 C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위가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 곳 중립면에서 가장 먼 곳에서 변형률이 가장 크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y가 최대인 곳에서 변형률이 뭐냐면 맥시멈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y에서는 결국 이제 중립면에서 가장 먼 데까지를 C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입실론 맥시멈은 마이너스 로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보면 맥시멈 값은 로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식 하나는 엡실론은 마이너스 로분의 y 이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변형률이니까 굽힘에서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변형률 이런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맥시멈은 로분의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 두 개를 이용하면 입실론 x는 여기서 이제 로분의 1이 로분의 1이 뭐냐면 c분의 m이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y의 입실론 m. 그게 뭐냐면 입실론 x는 최대 변형률에서의 중립면에서의 거리의 분의 그 위치까지로 만들 수 있다. 변형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중립면이 위치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C를 구할 수 있고 Y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C와 Y는 지금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이건 탄성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후계 법칙을 항상 따를 거기 때문에 시그마 x는 2의 입실론 x예요. 그럼 이것을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이 시그마 x는 2에 넣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2 곱하기 입실론 m이니까 시그마 m이 되겠죠.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식에서 모르는 게 시그마 x의 da가 0이라는 식 하나 하고 mz는 마이너스에 y의 시그마 x의 da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분식으로 두지 않고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풀고 싶은데 이 시그마 x의 분포를 알아야죠. 이 모양을 알아야지만 이게 만약에 상수다 라고 하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근데 상수가 아니고 다른 뭔가라고 하면 이걸 알아내야지만 이거를 적분할 거니까
근데 해봤더니 지금 입실론 x는 뭐냐 하면 y에 비례하는 값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것을 여기다 쭉 넣어보면 시그마 m은 어차피 최대값이니까 이 a에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c도 뭐냐 하면 중립축에서 중립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니까 이거는 단면이 정해지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 식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첫 번째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y 중립축에 대한 1차 모멘트가 0이다 라는 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던 평형식에서 보면 위에 있던 여기의 평형식에서 이것들은 다 유도를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식 하나가 유도가 된 게 뭐냐면 인테그랄 y da는 0 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밑에 이제 요 식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모멘트는 마이너스 y의 시그마 x dx였고, 그래서 시그마 x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y의 시그마 m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시그마 m하고 c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y니까 y제곱 dA. 지난번에 토크 했을 때 나온 게 뭐냐면 c분의 타우 맥스의 인테그랄 로우 제곱 dA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j라고 쓴 거죠. 그래서 타우 맥시멈은 j분의 tc라고 썼던 것이고, 이번에는 식을 보니까 모멘트를 보니까 c분의 시그마 m의 인테그랄 y제곱 da네. y제곱 da.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i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면의 관성 모멘트, 단면의 2차 모멘트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라고 부르는 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다른 책에서 보면 iz라고 많이 부르기도 해요. iz라고, z방향라고. 그래서 뭐 c까지 포함해 쓰긴 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서는 일단 i 값으로만 표시를 해주고요. i 값으로만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이 값이 i니까 시그마 m, 그러니까 교식이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는 시그마 m 나누기 c 곱하기 i가 된 거죠. 그래서 시그마 m을 구하면 i분의 mc, 즉 시그마 x로 바꿨으면 요식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넣어주면 i분의 my 마이너스. 이게 탄성에 대해서 힘에 대한 응력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모멘트가 양이 되면 y가 위쪽이 되고 압축. 자, 우리가 모멘트에서 일단 정의를 할 때, 자, 우리가 모멘트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모멘트를 주는 거를 우리가 모멘트를 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변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센터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을 두고 나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봤을 때 이 센터가 되는 점이 양의 위치에 있게 되면 모멘트를 우리가 양의 모멘트라고 불러요. 음의 모멘트가 되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휘게 만드니까 이렇게 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쪽에 놓이게 되죠. 이거는 음의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경우가 지금 양의 모멘트인 거죠. 그래서 양의 모멘트에서 우리가 y축은 항상 이 센터를 따라가요. 여기서는 y축은 이쪽을 따라가겠죠. 센터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y 값이 양이 되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y 값이 양이 되면 y 값이 양이 되고 모멘트가 양일 때 y 값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모멘트가 양의 모멘트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생길 때 y 값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항상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멘트가 음이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모멘트가 양일 때 같은 경우에서 y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늘어나게 되니까 인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호가 반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모멘트가 음이 되면 이게 지금 음이 되죠. 그럴 때 y가 양이 되면 시그마 x는 그래서 마이너스 m y의 i가 되니까, 그래서 y축을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x로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모멘트가 음이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이때 y가 양이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음이 되고, 그래서 전체가 양이 되고 y가 양이 되면 이제 인장이다 하는 건데, 일단 요 기준에서만 좀 판단을 해두면 돼요. 모멘트가 양이고 이런 모양일 때 이쪽 x방향 센터를 향하는 방향이 y 값 들어놓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에서 중요한 거는 요 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식은 뭐냐면 시그마 x는 마이너스 i분의 my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트가 주어지면 응력은 이렇게 주어지고, 아까 했듯이 변형률은 마이너스 로분의 y로 정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도 뭐냐면 시그마는 2 입실론이 되겠죠. 후계 법칙을 따르니까. 그러면 이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i분의 my가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되죠. 그렇게 되면 y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식에서 보면 로분의 1은 i 2분의 m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근데 이 형태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로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한 중립면에서 센터까지의 반지름 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자, 굽힘이 일어났을 때 변형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축 방향 힘을 줬을 때는 힘을 주면 결국 우리가 변형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형이었어요. 그리고 비틀리면서 비틀면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거죠. 그게 변형이에요. 그럼 굽힘으로 봤을 때는, 굽힘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 전체가 원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일부가 되니까 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반지름인 거죠. 원의 형상을 정의를 하는 것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 굽힘이 순수 힘이 발생하면 원의 일부가 되는 거고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원을 정의할 때는 반지름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가 변형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굽힘 모멘트에서는.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지금 왜 로분의 1을 썼냐라고 하면, 로라고 하는 평판의 로는 무한대예요. 로는 이렇게 모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작아지면 로가 이거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로가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뭐냐면 평판이 이렇게 돼 있으면 평판의 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고 모멘트를 많이 주면 많을수록 작아질 거예요. 모멘트를 조금만 주면 큰 원의 여기서 여기까지 일부가 되는 거고, 작아지면 여기서부터 작은 원의 일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형이라는 걸 따졌을 때 우리가 델타량을 봤을 때도 하중 P가 그러니까 AE분의 PL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중 P가 0이 되면 델타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중이 커지면 델타량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회전 토크에 의해서 돌아가는 각도는 JG분의 TL이니까, 왜냐하면 토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처음엔 0이고 그게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모양에서 이걸로 지금 여기에서 있는 로로 보면 이걸로 보면 뭐냐면 처음에 로가 있었는데 토크가 이렇게 이 식에서 쓰면 로를 쓰고 나면 이대로 보면 n분의 i인 거죠. 식으로 보면. 그럼 모멘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식이 이제 반대인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걸 로분의 1로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평판에 이렇게 평판의 로는 무한대요. 무한하게 큰 거예요. 그다음 조금 오면 로가 큰 거고 조금 훨씬 더 많이 주면 로가 작아진 거죠. 그러면 로분의 1을 쓰면 평판일 때 로분의 1이 0이 되는 거고 로가 조금 이렇게 되면 크니까 로분의 1로 뒤집으면 값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점점 할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로분의 1로 정의를 하면 모멘트가 커지면 로분의 1도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변형에 따른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하고 e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i는 저항이에요. 여기서 보면 관성 모멘트자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질량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보면 a분의 pl이었고 파이는 jg분의 TL이었고 지금 여기서 보면 로우분의 1이 IE분의 M이에요. 모양 다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있고 J가 있고 I가 있고 축 방향에서는 단면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게 단면의 면적. 그 다음에 비틀림에서는 뭐냐면 J값. J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재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센터 가운데 쪽에 몰려 있으면 J값이 작기 때문에 많이 비틀어지는 거고 이 센터에서부터 J값이 멀리 떨어질수록 훨씬 더 비틀림에 강해지는 거. 그럼 지금 로분의 1로 갔을 때도 I 값이죠. I 값은 뭐냐면 Y제곱 dA 이 가운데 있는 중립면에서부터 재료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면에서부터 재료가 중립면에 몰려 있으면 쉽게 휘어지고 중립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종이도 지금 하나의 굽힘인데 이렇게 되는 걸 종이를 이렇게 구부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이 중립면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중립면이 이렇게 돼 있다라 서 있다라 하면 중립면이 여기 있을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잘 안 구부러지죠. 중립면이 여기 있거든요. 중립면에서부터 재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료들이 중립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재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료를 이렇게 놓고 나면 이 값이 중립면이니까 중립면에 재료들이 다 몰려 있죠. 그러면 이게 휘는 거예요. 쉽게. 그게 I의 의미예요. I가 중립면의 주위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그래서 중립면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I 값이 커지고 그러면 굽힘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여기서 보면 이 탄성계수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하중일 때는 탄성계수, 그 다음에 비틀림일 때는 전단 탄성계수, 굽힘일 때는 탄성계수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요 식을 쓰면 되는 거고, 요 식을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면 시그마의 최대값은 맥시멈은 보면 i분의 m 여기서 y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부호에 관계없이 이제 c가 되면 자 그럼 c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단면에 있는 치수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면 인자들을 다 내리는 거죠. 지난번에 타우도 j분의 tc에서 이것도 맥시멈이죠. 이걸 보면 j 나누기 c의 t라고 쓸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요 밑에 요거는 이제 단면에 대한 기하학적인 치수들만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어지는 모멘트나 토크니까.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s라고 쓰고 이것을 단면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딴 데서는 이걸 뭐냐면 z분의 m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요거는 t고 이것을 이제 zp 폴라라고 해서 zp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단면 정의, 그 다음에 힘이나 토크를 정의, 모멘트를 표시하는 거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단면에 대한 모두 다 이 S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S가 커지면 당연히 S가 커지면 이 응력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지 여기까지 오면서 식만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루지 않은 부분이 지금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단면의 관성 모멘트예요. 단면의 관성 모멘트를 지금 다루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앞에 있던 식 하나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의 관성 모멘트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식으로 보면 자, 우리가 i라고 쓴 거는 뭐냐 하면 y제곱 t예요. 이거는 책으로 보면은 책에 어디 있냐 하면은 앞쪽에 이제 정력학 부분에 남아있던 부분들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에 j 값도 앞에 책 앞쪽에 넘어가서 다뤘죠, 그죠? 그래서 j 값도 보면 책에 보면 그러면 7장에 있었죠, 그죠? 7장에 보면 챕터 7에 보면 면적의 관성 모멘트를 다루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극관성 모멘트 J를 다뤘던 거는 293페이지. J는 뭐냐면 P293페이지에 이거는 극관성 모멘트 라고 해서 배운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P292페이지 보면 적분에 의한 면적 관성 모멘트죠. 여기는 모멘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구핀 문제에서는 대개 이런 사각형 문제를 다루게 돼요. 사각형의 단면인 거죠. 단면 있고, 단면의 중심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중립면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중립면을 먼저 다루어야 되기는 해요. 중립면 먼저 다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부분 중립면이 항상 가운데 있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대칭인 문제만 일단 풀어봅시다. 대칭 문제만 일단 다루어 봐요. 단면이 대칭으로 생긴 문제만 이번 주에 다루고, 다음 주에는 중립면을 다루는 걸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대칭인 경우에는 중립면이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이 폭을 b라고 하면 여기서 중립면에서부터 y 값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y제곱 dA인데 y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y가 되고 이 부분이 델타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델타 a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로 일정하잖아요. b 곱하기 dy가 델타 a가 될 거예요. b 곱하기 dy가. 그러니까 여기 b니까 b 곱하기 dy 곱한 게 요 델타 a로 될 거니까 요게 요거죠. 그러면 따라서 i는 뭐냐 하면 y제곱 곱하기 b 곱하기 d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h고 위의 값이 2분의 h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거 y니까 b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인테그랄 a 나누기 h 나누기 y제곱 dy, 그러니까 b가 되고 y의 세제곱 하고 3분의 1이 붙겠죠. 마이너스 h 나누기 h 나누기 이렇게 될 거니까 보면 세제곱이니까 2분의 h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h의
세제곱이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이거에 3분의 b가 되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8분의 2니까 지금 4분의 1 h의 세제곱, 그러니까 12분의 1 bh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단면에서의 i 값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축을 우리가 이게 이 방향이 y쪽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실제로는 이게 x축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단면에서 ix는 12분의 1 bh의 세제곱. 이거는 암기예요. 무조건 외웁시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이쪽 이제 x 방향이 아니고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쪽은 x 값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x 값이 되고 이 축이 y 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에 가보면 y제곱도 있지만 x제곱 da도 다루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h고 이게 dx죠. 그럼 da는 똑같이 보면 h 곱하기 dx. 그러면 이 y축을 기준으로 된 i 값은 뭐냐면 x제곱 da가 되고, 이 값은 뭐냐면 x제곱에 h 곱하기 d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 나누기 2부터 b 나누기 2까지가 되겠죠. 똑같이 하면 12분의 1 hb의 세제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밑변에다가 높이 방향의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i 값이에요. i 값. 자, 그렇게 되면, 자, 간단하게, 자, 이제 시그마는 i분의 mc라고 했었는데, 맥시멈 값이, 단면이 만약에 10mm에, 자, 10mm에 40mm인 단면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모멘트가 얼마 걸리냐 하면 1Nm가 걸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겠죠. 그럼 이때 걸리는 최대 응력은 이게 1Nm가 되는 거고, 곱하기 C는 여기서부터 중림에서 가장 먼 쪽 여기겠죠. 여기나 똑같이 40이니까 20mm가 되는 거고, 밑에 이 i 값이니까 12분의 1 곱하기 b 10mm 곱하기 h 전체 h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h는 40mm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응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자, 책에서 지금 보면 이제 476페이지까지 다 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예제 11.1번을 한번 봅시다. 일단 예제 11.1번을 한번 풀어보면, 자, 우리가 다시 식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요 식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자, 모멘트가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응력가의 최대값은 i분의 mc, 변형률은 로분의 y, 마이너스 로분의 y, 응력 변형률 관계는 시그마는 2 입실론. 그래서 변형은 그래서 로분의 1이 들어갔죠. 그죠? 로분의 1은 i분의 m.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테이블 3개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3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지금 문제는 이 세 번째 채워진 테이블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 단면이 밑에 아랫변이 0.8이고 높이가 2.5인치 일 때 수직항면 두 개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짝힘이 모멘트가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할 때 봉이 항복하게 만드는 모멘트 n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 y가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그마는
i분의 mc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시그마 y인 36ksi가 되게 하는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i 값을 구해야 되죠. i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주어져 있고 직사각형이면 12분의 1 bh의 세제곱인데 h가 높이가 크면 클수록 이 저항이 강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하고 이것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이게 2.5고 이게 0.8로 했을 때 이렇게 놓고 나서 주는 모멘트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훨씬 더 아래쪽 게 훨씬 더 쉽게 구부러지겠죠. 그죠? 이거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버티는 거고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i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의 세제곱이에요. bh의 세제곱. 그래서 이 경우는 12분의 1 곱하기 b가 0.8 곱하기 h가 2.5의 인치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값은 뭐냐면 중립면, 이 경우는 아래쪽 대칭일 때는 가운데 중립면이 있어요. 면적 모양이 대칭일 때는 한가운데, 여기서부터 가장 먼 쪽이니까 C는 요거의 절반이 되겠죠. 2.5에 나누기 1.25 인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M은 C분의 I의 시그마 Y가 되는 거고,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0.8 곱하기 2.5 제 4제곱 곱하기 36 KSI는 KIPS per 인치의 제곱 나누기 1.25 인치 그죠? 없어지고 인치도 없어지죠. 그러면 KIPS에다가 닷 인치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30 이렇게 풀면 되죠. 우리는 그리고 지금 예제 11.2번 같은 경우 원의 문제니까 원의 문제는 지금 좀 이따가 다음에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면 뒤쪽에 지금 과제를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른 문제를 문제 11.1번을 해야 되겠네요. 11.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중립면을 구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11.2번은 나중에 하고 문제 11.1번 문제를 여기다 뒀는데 여러분들이 i라고 하는 걸 j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문제를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하고 과제로 내고 예제 11.1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내고 있는 거를 좀 보니 지난번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과제들 제출한 거 보니까 굉장히 안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제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못 따라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과제를 지금 이 문제만 제출해 줄 테니까 시간이 조금 있을 거고 복습을 좀 하고 앞쪽에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이 재료역 학원도 다 끝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와 줘야 돼요. 지금 못 따라오면 지금 포기하면 더 힘들어져요. 이게 교수님이 주는 동영상이 계속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지금 과제를 직접 자기가 풀어보고 지금 그리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과제를 제가 내주는 과제만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제를 더 많은 과제를 풀어요.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숙제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문제들은 너무 이 전체로 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과제를 내주고 있는 건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문제 전체를 다 풀어보기도 해요. 풀어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교수님이 대학교 있을 때만 해도 정력학 같은 경우는 숙제가 홀수번, 짝수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홀수번, 이번 주 홀수번 풀고 다음 주는 짝수번 풀고 뭐 그런 식이에요,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챕터들에 보면 한 챕터 끝나면서 문제가 좀 많아 보이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된 학생들은 더 많이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을 남겨놔도 돼요. 이 캠퍼스를 남겨놓던, 메일로 남겨놓으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면 풀어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과제들이 굉장히 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제가 매주마다 과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지금 그죠? 매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듣는데 앞쪽에 항상 거의 30분 정도는 문제를 풀어주죠. 그죠?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듣고 있지 말고 같이 써요. 같이 풀라고요. 같이 종이다 풀라고요. 안 했던 사람들은, 그전 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가 풀어놓은 걸 보고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지금에 풀어요. 이 제가 내주는 걸 보고 그걸 풀고 다시 그걸 풀고 그리고 그걸 다시 제출해요. 그 주차에 있던 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따라오지, 안 그러면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주에 와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뻔해요. 1번 문제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있던 공식 다 외우기, 2번 문제 이 공식에다가 해당되는 문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응력이든 뭐든 다 계산하기. 그다음 3번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 되는 건 다 과제 냈던 문제들이에요. 과제 냈던 문제를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 숫자를 바꾸어서 풀 수 있게 하는 건데, 과제를 무조건 다 풀어야 돼요. 과제를 지금이라도 지금 풀지 않으면 못 풀어요. 지나가면.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를 좀 적게 내줄 테니까 지금 있는 책에 있는 이걸 그대로 풀면 되니까, 책에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걸 풀고 앞쪽 다시 복습하고요. 비틀림, 지금 재료 학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료 1을 못하면 재료 2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 요소 설계 과목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기계 계열의 또는 자동차과에 와 있는 2학년, 3학년 전공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다 못 따라와요, 그거를. 그래서 이 기본 2학년 때 기본 역학 과목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재료역학 열심히 해주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힘들고 잘 모르면 지금 또 저한테 매주마다 한 두세 명씩은 메일이 와요. 메일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제가 답을 다 해줘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공부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게시판에다 올려놓던 하면은 제가 그거를 정한되면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줄게요. 영상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이 지나간 과제들 지금 보면 7주, 8주, 9주차 정도의 과제를 많이 안 냈어요. 8, 9, 10주차. 그러겠거는 제가 항상 문제 풀어주니까, 풀어주고 이 또 풀어준 거는 또 유튜브에 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서 학교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힘들면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기가 좀 쉬우라고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접근 자체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풀어요. 손으로 풀어요. 동영상은 손으로 풀어요. 듣고만 있지 마세요. 듣고만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굽힌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